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을 때도 얘기 드렸었던 건데, 확실히 야구 기자들은 여름이 되면 타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타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탔어요 이번에. 왜죠? 제가 또 지난주에 대전 출장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대전 출장에 아주 맹점이 아니죠. 아주 안 좋은 점 중 하나가 그 삼루 더가웃으로 햇빛이 그 정도 시간대면 경기 시작 전에 쏟아집니다. 내리 쬐는구나. 피할 곳이 없어요. 네. 삼루 더가웃에 제가 좀 오래 있었는데 네. 그때 그냥 뭐 구워졌습니다. 완전 구워지셨다. 구워지고 뭐 팔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지금 팔도 진짜 약간 보이실 거예요. 나오는 데만 보이는 데만 까매지고 네. 그러네. 또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십시오. 저부터 상남자라. 또 약간 빨리 늙어요. 선크림 안 바르면. 선크림 그냥 우리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상남자는 뭐 선크림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많이 붙은 걸로. 그래. 푹 이러잖아요. 하리모님이 바로 비웃으시잖아요. 하남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월요일 아침에는 역시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 또 이제 오프닝 토크 한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뭐 치열한 이 순위 싸움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 관중 페이스 관중 페이스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뭐 1위와 3위 단 2경기 차이밖에 안 나고 SSG, LG, 롯데 이 세 팀이 진짜 뭐 몰려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말에 사직도 뭐 가득 메워주시고 뭐 진짜 뭐 5개 구장에 뭐 대부분의 팬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주셨는데 현장에 가시면은 이런 인기 좀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나죠. 일단 일단 우리가 이제 관중이 오늘 어느 정도 들어오겠느냐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이제 입장 시간이 되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흐름을 보면 좀 현장에선 눈치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입장 시간이 딱 되면 6시 반 경기 기준으로 이제 5시 그쯤에 이제 입장이 되니까 네네. 그때쯤 되면은 이 정도 앉아 있으면 오늘은 평일인데도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약간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좀 추측해보고 네. 지방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기 어디 외야 이쪽이 좀 차 있다. 그러면은 오늘 저 관중 많이 오셨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게 근데 그게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런 눈치들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 이 얘기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 이진영 선수가 대타말로 홈런 쳤잖아요. 와, 그리고 딱 치고 해가지고 약간 이거 진짜 약간 예전 그 홍성은 거의 극급.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냥 보통 홈런도 아니고 대타 말로 홈런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빠던 딱 던졌는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이었죠. 이제 우규민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이제 고의로 좀 이제 몸에 맞는 공을 또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돌려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많이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우규민 선수는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 던지는 건 못 봤어. 근데 이제 모든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 1루 쪽에서 잡은 앵글에 보면은 이진영 선수가 딱 치고 던지거든요. 타구가 날아가는 걸 박진만 감독이 봐요. 타구를 보다가 배트가 그 근처에 떨어지는 걸 봐요. 박진만 감독이. 그러네. 이게 던진 곳이 또 이제 더욱 근처니까. 3루 쪽이니까. 그걸 봤을 때 약간 이거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 생각이 있었는데 다음 제가 경기는 라이브로 못 봐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이제 3개를 던졌는데 우규민 선수가 요거는 좀 고의성이 좀 약간 엿보이는 다분히 있는 빈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재구가 빠진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게 상황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이제 그 야구하는 선수들은 직접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느낌이 그냥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빠져서 이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맞히려고 또 던지는 건지 이게 또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좀 그랬던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 배트플립 이제는 뭐 빠던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KBO 리그에서 가장 이제 또 활성화가 됐고 이게 이제 오히려 메이저리그까지 수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장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빠던했다고 이렇게 좀 이 몸에 맞는 볼을 지시한다. 요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드물긴 하죠. 근데 또 이제 개인적인 제 이제 뇌피셜인데 지금 이제 삼성의 더가웃이 이제 박진만 감독과 이제 이병규 수석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빡셉니다. 이 조합이 이제 그 약간의 그 군기가 장난 아니라고. 군기도 엄청나시고 이제 뭐 스타 출신인데다가 이제 뭐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용인이 잘 안 되는 스타일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올드스쿨 약간. 게다가 또 우규민 선수에다가 또 상대 또 이진영 선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너무 저 뭐 근데 저는 이제 배트플립 이런 거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왜냐면 하는 쇼 이것도 좀 이렇게 팬 이거니까 그쵸 관중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니까. 또. 네, 팬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나올 만은 했다. 그분들의 어떤 그 옛날 어떤 그런 걸로 기준으로 보면 옛날 기준 그러니까 올드스쿨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그쵸. 때는 조금 과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좀 하고 싶은 말이 요즘 그 고참들이나 좀 이런 베테랑 그 코칭 스태프가 좀 희생을 하셔라.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참아하니까 불문율이라 해도 좀 희생하셔라. 우리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좀 진짜 희생해서 좀 이런 거로 좀 그래. 요즘엔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화제가 됐습니까? 이진영 선수 이거 빠더니 진짜 저도 무슨 커뮤니티에서도 먼저 보고 유튜브에도 쇼츠로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손맛이 진짜 짜릿했나 보다. 그냥 요 정도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세라피모님께서 이 SSG랑 키움전 보니까 상대 전적 1승 8패던데 올해 키움이 쓰게 유독 약한 이유 뭘까요? 지금 8연패였대요. 어제 경기 맞아요. 이제 이 탈출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8연패였는데 이정우 선수 지금 승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율 어느새 슬렁슬렁 2할 8푼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뭐 우리가 제가 4월달에 봤을 때 1할 9푼인가 온말까지도 봤었는데 네네. 이게 2할 8푼까지 일단 왔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그러면서 SSG한테 안 좋은 트라우마를 일단 끊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SSG 상대로 뭐 SK움이 뭐 작년 한국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사실 아픔을 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네요. 지금. 네. 사실 어제까지 졌으면 키움이 진짜 이상해질 뻔했습니다. 진짜 어제까지 졌으면 키움 성적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완전히 정말 크게 물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김혜성 선수랑 이정우 선수가 동시에 같이 잘하면서 끊어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왜 이렇게 키움이 그러면 좀 SSG한테 좀 잡혀 있느냐. 약했을까?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굳이 핑계를 많이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 좋은 때 뭐 만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 안 알려진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문학 구장 마운드를 키움 투수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길래 마운드가? 그 키움 투수들은 거의 뭐 안우진 선수 같이 뭐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왼발을 우투수 기준으로 앞발을 굉장히 크게 찍어서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운드가 경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경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격이 있어요. 이 경사도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네네네. 근데 고청 마운드는 굉장히 이렇게 경사도가 가파르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앞발 밟을 때가 굉장히 높낮이가 크게 가면서 확확 밟으면서 던질 수 있는 마운드예요. 근데 이게 편차가 다 구장마다 조금씩 있거든요. 네네네. 문학은 키움 그 고척이 이렇다면 문학은 좀 완만한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금은 불편해한다. 그렇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세한 소소한 차이에서도 뭐 투수들이야 원래 뭐 아시겠지만 투수들 뭐 변명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찾는 게 투수예요. 찾는 거지만 그러니까 투수가 워낙에 또 예민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런 거 조금만 달라져도 약간 본인의 이 느낌이라든지 뭐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그게 사실 쌓이면 자기의 좀 안 좋은 게 좀 이제 조금 쌓이는 거니까 문학구장은 더군다나 좀 작은 구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스타전 투표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올스타 투표 방식 변경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 롯데 인스타에 기둥 세울 거라고 난리던데 뭐 이런. 근데 이게 사실 롯데랑 기아 이게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롯데랑 기아랑 이제 연합을 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이겨? 한 편을 먹었어? 네.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이겨? 이게 국내에서 가장 팬덤이 많고 열정적이신 이 팀들 둘이서 이제 손을 잡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럼 기둥 세우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양해를 하는 거는 한 포지션 정도는 누구 찍어줍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두 팀이 연합을 하면요 다른 8개 구단이 합쳐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연합을 하실
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 근데 올해 성적 보면 또 드림 올스타는 롯데 독식이 또 예상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올스타전이라는 게 잘하는 선수들을 또 많이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이제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팬 여러분들의 또 투표를 통해서 또 많은 지지를 받은 선수들이 또 나가는 것도 이제 올스타전인데 이게 또 이제 뭐 투표 개수 이걸 한 명이 뭐 여러 명 하는 거 그리고 그렇죠. 쭉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 요거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팀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면 우리 선수는 언제 보라는 거냐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인기팀 팬 여러분들께서는 꼬우면 너네도 투표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서로 없어진단 말이죠. 말이 없긴 하죠.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감독 추천 제도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종합돼서 나오는 올스타 명단을 나중에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40살 최영우 선수가 시즌 타격 1위에 등극을 했대요. 아니 최영우 선수 지난해에는 사실 좀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 좀 부침도 있었고 좀 좋지 못한 성적이었는데 아니 지금 40인데도 이렇게 잘 갖다 맞추는 선수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맹반증이라고 하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그 망막 네, 질환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 뭐 그거를 빼더라도 어쨌든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이런데 지금 시즌 초에 일단 지금 타격 1위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이게 83년생이거든요. 네. 최용호 선수가.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41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83년생인 걸로 제가 그렇죠. 알거든요. 83년생이니까. 와, 진짜 게다가 또 류지혁 선수도 지금 타율 2위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기아가 뭐 지금 타격이 뭐 어제도 뭐 얼마 전에 뭐 엄청나게 롯데한테 대패하긴 했지만 뭐 지금 타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외야 구성이 뭐 그러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돌아올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전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 이제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에 딱 하나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발로 한번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군 내려가서 또 휴식 취하고 다시 올라왔었는데 좀 계속해서 좀 기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실점이 아예 없는 경기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는 했다. 뭐 우리가 계속 나이 많은 선수들 나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러네. 미안하지만 네. 오승환 선수도 82년생 개띠잖아요. 근데 투수는 사실 또 이 체감이 다르거든요. 네. 타자랑 또 투수는 이제 완전히 그 온힘을 거의 몸을 갈아서 던지는 그 포지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세화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럼요. 지금 뭐 예. 오승환 선수도 사실 이대호 선수랑 동기니까 그럼요. 이대호 선수도 네. 은퇴했고 그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진짜 오래 던지기는 했다. 뭐 예전만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어쨌든 본인이 워낙 또 본인도 잘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네. 500세이브나 이런 거에 대한 수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동기부여라고 보거든요. 저는 또 이 동기부여를 좀 달성하고 나면 좀 본인도 어쨌든 좀 마음도 좀 홀가분해지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도 좀 덜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왜냐면 오승환 선수가 결국 살아야 삼성은 좀 분위기가 살아요. 투수진이. 그쵸. 뒤에 나올 선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승환 선수가 그리고 그 투수진에서 그 이끌고 있는 그 이 정신적 지주에 그게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삼성은 오승환 살아야 내가 잘해야 끝발이 먹힐 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좀 하고 네. 젊은 선수들한테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본인 성적이 좀 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사직구장 뭐 시즌 4번째 매진인 거 뭐 대단하고 또 양현종 선수가 또 지난 2일에 롯데전에서 개인 최다 9실점한 거 요것도 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 오그레디 선수의 대체 외국인 언제 오나요? 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 한화 담당이시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말씀해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때요? 여러분 뭐 굉장히 빨리 결정될 수가 있었는데 조금은 상황이 조금 발생해서 진짜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정말 조금만 진짜. 진짜 그 있잖아요. 약간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와, 이 선수가 지금 온다고? 이런 선수더라고요. 그 선수 맞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좀 기다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잠깐 이제 홀드 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면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그 선수가 맞지 않을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궁금합니다. 하나 웨이타전 언제 오나 기다리다 못 빠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프닝 토크 또 길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또 질문들 Q&A 시간에 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트윈스 얘기 저희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적 LG NC에게 또 수입패를 당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좋은 기세를 보이면서 잘 나가던 LG NC와의 주말 3연전 모두 내주면서 충격의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갈 길 바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패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3연전에서 1차전에는 NC의 2대9, 2차전은 3대7, 3차전은 1대3 세 경기를 모두 이렇게 내주게 됐어요. 2191일 약 6년 만에 NC 상대로 홈 수입패를 당했다. LG의 수입 허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NC가 상승세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LG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다. 지금 뭐 그 전에 워낙 5월달에 성적이 좋았어요. LG가 위닝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NC한테 홈에서 3연패를 이제 뜬금없이 맞았는데 뭐 핑계거리가 뭐 없죠. 못 쳤습니다. 뭐 지금 뭐 한 경기에서 최다 득점한 게 뭐 3점이에요. 토요일 날 경기 2차전에서 3점 낸 게 전부니까 타선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많이 내려가 있고 해줘야 될 선수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못 해주니까 이거 뭐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게 이게 사실 타격은 또 사이클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5월 두 달 내내 이제 사실 타선이 항상 힘을 내줬고 그렇죠. 오죽하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감독이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몇 점씩 뽑아오는 타선인데 왜 자꾸 작전을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차전, 2차전, 3차전 도합 6점 그러면 이제 경기당 2점밖에 못 냈다는 그렇죠. 거니까 확실히 타선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또 계속 나와요. 이제 이지강, 유영찬에 이어서 올라온 함덕주 선수가 또 이제 부상을 입었고 김주원 선수 삼진 잡은 다음에 어딘가 불편한 표정 이 트레이너가 나와서 상태 살폈으나 투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기 후 팔꿈치 부위 불편함 교체라고 이제 발표가 졌는데 올 시즌에 함덕주 선수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트레이드 이후로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또 부상도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올해는 진짜 필승조로 지금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 함덕주 선수의 이탈 이게 고우석 선수가 돌아오니까 또 한 선수도 나가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함덕주 선수가 4월 5월 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지금 1점대 평균 자책점에다가 최근 10경기에서는 0.00이에요. 게다가 또 1이닝만 던지는 투수냐? 또 아니거든요. 그쵸. 1.1이닝, 1.2이닝 뭐 이렇게도 던져주고 멀티이닝까지도 가능한 투수였기 때문에 이탈이 조금 더 이제 뼈 아픈 LG인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뭐 이렇게 심각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LG에서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왜냐면 고우석 선수가 지금 왔잖아. 이게 아구가 딱 맞아야지 사실 지금 불펜이 이제 빡 힘을 내가지고 가는 건데 왔을 때 하나 빠지고 왔을 때 하나 빠지고 불펜은 대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같이 와가지고 같이 나가야지 이게 힘을 받는 건데 뭐 마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가 다시 왼손으로 불펜에 들어와줘야 고우석 선수 앞에서 또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LG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지금.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이 불펜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승부처 7회와 또 9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회는 이제 무사 1-1루에서 1득점에 그쳤고 또 9회에는 1사 1-1루에서 김현수 선수 삼진 그리고 오주환 선수까지 삼진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수와 오주환 이 두 베테랑 선수 해줘야 되는 타선의 중심들이 지금은 또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좀 만나고 있다. 특히 김현수 선수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 4월에 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저도 봤을 때 뭐 거의 3할 후반? 4할? 뭐 이렇게까지 4할을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까지 일단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시즌 초반에 어떤 그런 기세가 뭐 무시무시했는데 점점 내려가더니 지금 2할 오픈 뭐 진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 10경기에서는 아마 1할이 안 될 거예요. 김현수 선수 타율이. 그리고 어제 스윙하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사실 그 9회 같은 경우에는 김현수 선수가 찬스가 3번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김지훈 선수하고 이제 그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 실투가 전부 다 3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세 개를 다 놓친 데다가 마지막에 또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또 스윙을 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윙 메커니즘이 좀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아예 이제 좀 타격폼 자체가 지금 좀 무너져 있는 느낌? 그게 염경엽 감독도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요번 달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또 했더라고요. 허리 아플 때 있잖아요. 김현 선수 허리 아플 때 감독 입장에서는 쉬고 와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근데 이게 감독이 당연히 저는 이제 말려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수 선수처럼 이제 팀 내 주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수 본인이 워낙에 또 커리어도 훌륭하게 쌓아놓은 선수다 보니까 이게 막 쉬어서 혹은 뭐 2군을 보낸다거나 이러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좀 이런 베테랑 선수 또 팀의 중심도 원래 또 잘 치던 선수가 또 이런 상황이 참 감독으로서는 애매하죠. 진짜 사실 뭐 2군에 가서 조정을 해서 잡히는 선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1군에서 하면서 감을 찾는 선수가 있고 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뭐 그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쉬워요. 이정우 선수 케이스하고 한번 좀 놓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우 선수가 아무리 그런 상황에 4월달에 있었지만 2군 말소하고 뭐 이런 가를 안 가거든요. 안 했죠. 네. 1군에서 그냥 잡아가는 스타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김현수 선수도 본인도 어쨌든 1군에서 계속 잡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쉽진 않죠. 그러게.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김현수 선수 주장 아니고 오주환 선수가 주장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다시 열정으로님이 추신수도 2군 가는데 그리고 세라피모님도 추신수처럼 자진해서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선수 본인이 요즘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시 재충전하고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만 이제 2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수. 감독이 사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감독이 이 정도 이제 속된 말로 덩어리가 있는 선수를 2군에 가 이렇게 하기가 요즘 같은 시기에 웬만한 감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선수에게는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감독으로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많이 쌓여있는 염경엽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도 과감하게 내려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경엽 감독은 선택을 한 거예요. 2군에 보내지 않고 믿어보자. 하겠다. 김현수 선수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욕먹는 거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지만 2군은 가지 않고 1군에서 잡는다. 이거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인터뷰 나온 걸 보면은 이 결과가 결국엔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감독도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김현수 선수도 본인이 1군에서 조정하겠다는 책임. 이거는 지금 나오는 이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길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게. 김현수 선수 4월 30일까지 정확히 타율 4할이었죠. 80타수 32안타. 5월에는 또 팀이 잘 나가서 부진을 묻혔었는데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확실히 튄다. 아로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이징 커브다 이런 얘기를 에이징 커브를 맞았다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4월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원인이 있잖아요. 이 부진의 확실한 원인.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를 좀 이제 보강하고 좀 이제 쉬었다가 나으면 와라. 그쵸.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뎁스가 워낙에 두터운 팀이다 보니까 대체할 선수가 없는 것도 일단은 아니고 그런데 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게 선수의 고집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무슨 상황에서든 사실 뭐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뭐 허리가 어쨌든 지금 안 좋고 또 오늘 뭐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또 휴식 기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당분간은 또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상황 동안에 좀 허리를 얼마나 지금 좀 다시 통증을 좀 내려뜨리느냐. 그러고 나서 복귀했을 때 그 전에 좋았던 타격감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최후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휴식을 준다는 거. 지금 경기 수도 많이 나왔는데 기사 뭐 어이없더라고요. 30승하고 이 플레이오프 탈락 제한 하나 그게 뭔 말인가요? 어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주다가 이제 또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입회가 충격이 좀 이제 크신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NY님 말씀처럼 NC가 오히려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당연하죠. LG 타선이 사실 지금 이제 NC 만나서는 침묵을 했지만 그 전 시리즈까지는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부진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내려갈 팀이라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력 자체는 항상 뛰어난 팀이고 이제 LG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지는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진을 어떻게 또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중심 베테랑 김현수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되겠다. 사실 LG가 4월 말에도 기아한테 정말 지금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수입패를 홈에서 당했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5월달에 성적이 빵 떴어요. 위닝 시리즈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금 패배가
어쨌든 뭐 막 하락세 엄청 뭐 시작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지금 LG, SSG, 롯데 지금 세 개 팀이 굉장히 공통점이 긴 연패가 없는 팀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4연패를 한 거는 SSG가 유일해요. 지금까지 중에. 근데도 SSG 1위네? 이런 씨 뭐야 SSG는. 그니까요. 어쨌든 이겼다는 건데. 롯데랑 저기 뭐야 LG는 3연패까지만 했습니다. 아하. 4연패를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 키움전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키움전이 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짚어주신 저희 채팅창에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될지 박미연님 말씀처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 이렇게 또 침묵할 팀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현수 선수도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이 안 나가는 걸 떠나서 뻗지 않는 거를 떠나서 아예 공을 못 맞추고 있다. 타격기계 김현수가 컨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쭉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민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전력이 좋은 팀이면 그 좋은 팀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각자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동안의 커리어, 이름값 요걸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경쟁해야 되는 거고 김현수 선수도 지금 쉬는 동안에 내가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밀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못 치니까 내가 밀려서 쉬는 거지 내가 정말 배려받아서 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까르페디엔님 말이 정확합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님. 롯데 한동희 선수 2군 가야 할까요? 6월에 살아날까요? 이게 도배하지 마세요. 저 한번 몇 번을 쓰시는 거야. 열정적이셔. 저기 뭐야 이 주제할 때도 제가 봐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소화를 해드리는데 한동희 선수가 진짜 지난해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진짜 5월에만 못했잖아요. 5월에만 못했는데 올해는 뭐 잘하는 때가 없네요. 이게 계속 좀 부진합니다. 물론 한동희 선수도 확실하게 부진의 원인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발사각 높이려고 그렇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게 아닐까. 이게 계속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롯데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수정해야 될 거 중에 잡으라면 가장 큰 게 사실 한동희 선수죠. 한동희 선수가 작년 4월 정도의 활약을 지금 했다. 뭐 롯데가 진짜 더 잘 나가겠죠. 그렇죠. 우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죠. 한동희 선수도 나만 잘하면 올해 우승할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무슨 의미야? 우승 그렇죠. 못할 거야? 아니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좀 바꿨잖아요. 일단은 발사각을 하면서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또 지금 와서 수정한 게 이미 늦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잡아가긴 좀 늦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면 일단 뭐 그냥 삑살이 않더라도 하나가 나와야지 그게 좀 본인이 좀 부담을 덜고 깨는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가는 게 잘 안 맞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한동희 선수도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즌 중에 바꾼 타격폼을 다시 원상복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정우 선수 정도 되니까 그리고 바꿔야지 하고 바꾼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제일 편한 스윙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지난해 타격폼이네 이렇게 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희 선수도 지금에 와가지고 이 발사각 높이려는 시도 왜냐면 지난해 뭐 타구 속도도 너무 좋았고 이거는 발사각만 좀 높이면 이게 다 홈런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꾼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안 좋게 통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에게도 올 시즌이 이제 아시안 게임 승선을 위한 참 중요한 시즌인데 이렇게까지 또 잘 안 풀리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차라리 아시안 게임 명단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 서로가 이제 미련 있는 사람은 미련 없이 가고 나 됐다 싶은 사람은 그냥 됐다 하고 가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규민 선수 빈볼 관련 의견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또 다뤄드렸으니까 저희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또 약간 좀 돌리셔서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 했는지 또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읽어볼까? 아까 뭐였지? 제가 뭐 하나 또 보려고 그랬는데 구창모 선수 얘기는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 먹어도 되겠어요? 그래. 지금 이거 배송 온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배송 왔는데 맛있어요 얘기해 주시는 분들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맛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하나만이 몰래 먹겠습니다. 몰래는 아니고요. 대놓고 먹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거 나오면 저랑 이제 안치용 의원님이랑 이 한 봉지씩 이제 가져가는데 나오시는 분들도 한번 맛보시라고 저희가 일단 뒀더니 다들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내일은 방송 없는 거죠. 김다미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 저희 빨간 날에는 쉽니다. 빨간 날에 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소용준 구창모도 부상인데 진짜 아시안 게임 선발 누가 될까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요거 명단 이제 언제 나오냐 또 이구디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윤곽이 좀 잡힐까요? 이제 거의 다 윤곽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따 후반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구창모 선수 부상 변수가 조금 있어서 네. 오늘 지금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내일이 아무래도 빨간 날이고 좀 부상 선수들 마지막 체킹하는 게 좀 왜냐면 검진을 해야 되니까 그쵸? 병원 검진이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면 수요일 이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 아시안 게임이 진짜 늦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늦여름에 하는데 지금 뽑으면 좀 약간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다 괜찮은 게 이게 문제는 없는 게 어쨌든 부상자가 나오면 명단에서 항상 이제 교체가 가능한 거니까 그쵸. 빠르게 좀 윤곽을 잡아주는 게 선수들에게도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예 그냥 잡아주고 그 예비 명단도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솔트님 저도 받았어요. 맛있네요. 오진이는 못 참지. 또 세라핌은 말씀하셨고 오진이 도착했습니다. 다이어터로서도 인정. 나경님 그리고 오진이 3봉지 주문했는데 맥주 안주로 더 딱입니다. 3천 먹어. 3천. 진짜 맛있다니까. 3천 먹어 진짜. 그리고 이거 뭐 롯데 팬이지만 올스타전 투표 롯데 선수들이 모든 포지션 1위던데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예전에 뭐 이 투표한다고 마음고생하고 또 뭐 여러 번 이렇게 해도 이게 격차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 포수 얘기 좀 해주세요. 박상원 선수 너무 못해서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백업으로서의 역할이 뭐 어쨌든 충실히 해야 되는 건데 박상원 선수한테 팬들이 기대하는 건 팬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기대하는 건 결국 백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거든요. 네. 박상원 선수가 근데 뭐 아직까지 어리죠.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너무 많은 걸 아직까지 바라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 아직까지 뭐 백업 선수이기 때문에 최재현 선수라는 또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따가 또 괜찮게 또 터질 때가 또 있어요. 뭐 물론 그 표본이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경쟁 상대가 조금 더 이제 군제대 선수 저기 누구죠? 누구요? 하나 여러분 갑자기 제가 허인혜 선수였나? 여쭤보면은 알아서 대답해 주세요. 저기 좀 이제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 허인서. 여쭤보면 나온다니까요. 베네진님 고맙습니다. 예. 선수가 오고 하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주제는 맨날 뭐 LG 아니면은 뭐 롯데 아니면 뭐 기아 뭐 이런 팀만 하나요? 뭐 이러면 인기팀만 뭐 주로 너무 다루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Q&A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떤 것도 읽어드릴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주제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좀 찾아보는데 오늘은 좀 약간 안 보여가지고. 일단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다 봅니다. 저 다 보고서 저 또 도상현 기자가 다 그 안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뭐 그런 뭐 인기팀의 코인만 그렇게 막 쫓아가는 그런 소인배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골고루 언급합니다. 순진무. 그리고 이제 지시환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시환 트레이드 합니까?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지시환 선수는 진짜 뭐 기회받기 긁는 걸까요? 타격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시는데 지금 뭐 이런 썰들이 삼각 트레이드 썰 이런 것들이 또 자주 저희 채팅창에도 올라왔어요. 이런 거 있다고. 지시환 선수 트레이드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뭐 모르는 건 전 모른다 하니까 아예 그냥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트레이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물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들 엎어진 것도 많고 정말 진짜 그냥 사인하기 직전이었는데 엎어진 것도 있거든요. 최근 5월달에 또 그런 거 보면은 하나 좀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외야 매물이 인기가 지금은 조금 인기가 있다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생각보다 외야 카드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김진영님께서도 아까 이거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명기나 노수광 선수 둘 중에 은퇴한다는 썰이 많이 있는데 트레이닝 파트로 간다고 합니다. 한화 베테랑 외야수 이거 진짜 뭐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질문하시네요. 저는 뭐
뭐 모르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또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형님 또 궁금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상호 타팀 백업 포수들 보면 잘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손성빈 오면 언젠가는 분명 카드로 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손성빈 선수 전역이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게 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 듀오라는 제목입니다. 100억 듀오 나란히 부상. 지금 합계 252억 구자욱 구창모의 부상이라는 제목인데 100억 듀오 구자욱 선수와 구창모 선수 나란히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자욱 선수 지난 토요일 한화전에서 우익 수비 도중에 타구를 쫓다가 오른쪽 허벅지 붙잡고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장면. 저도 이걸 라이브로 봤는데 구자욱 선수의 부상을 지켜본 박진만 감독 정밀 검진 해봐야겠지만 근육 파열이 의심된다라는 얘기. 혹시 부상 상태 뭐 어느 정도인 것 같은지. 저는 이걸 봤을 때 부상 장면을 봤을 때 햄스트링이면 좀 약간 아랫부분을 잡잖아요. 근데 여기 허벅지 위쪽 부분을 잡길래 요거는 진짜 박진만 감독 말처럼 허벅지 쪽 그 윗근육 쪽에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에는 여러분 그 검진이 어려운 건 다 아시니까 네네네. 오늘 오전에 검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워낙 구자욱 선수는 구단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고 워낙 큰 선수이기 때문에 요 정도 급의 선수는 검진 결과를 바로 이제 구단에서 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이제 풀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전이니까. 아마 지금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뭐 나오는 얘기긴 하죠. 맞습니다. 이게 뭐 구자욱 선수의 시즌 성적 보니까 49경기에 나와서 2할 9푼 5리 3홈런 27타점. 사실 삼성 타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1번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중심 타선에서 또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어디에 갖다 놔도 또 제 몫을 해주는 선수인데 만약에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됐을 경우에 이게 뭐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렇게 또 나눠서 보니까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 보통 복귀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삼성에게는 굉장히 또 큰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타선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쳐줄 선수가 좀 잘 안 보이는 와중에 오재일 선수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이제 구자욱 선수의 이탈은 좀 뼈아플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구자욱 선수 기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진짜 두산 기자 말한 대로 엄청 넓으니까 뭐 중심 타선에도 뭐 쓸 수 있고 뭐 1번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못 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출혈이죠. 그렇죠.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좀 빠진다면 삼성으로서도 어쨌든 왜 한 자리도 빵꾸가 나는 거니까 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삼성이 조금은 좀 쉽지 않게 갈 수도 있다 당분간. 그래요. 이번에는 부상 부위 지난번 부상 부위 반대쪽 다리라고 하던데 그리고 김재성, 김현준 슬슬 부상 복귀하는 선수들 나오니까 또 나간다. 이게 삼성이 여름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유가 부상병들이 돌아오면 이제 풀 전력 이제 제대로 된 삼성 간다 이랬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가장 이제 주축 선수가 또 빠져나가는 이게 진짜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삼성이 이 정도의 승패 마진이면 물론 삼성 팬분들한테는 물론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전력에서는 그래도 꽤나 버텼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볼 만한 상황까지 됐어요. 그죠? 이 정도면 정말 부상 전력이 왔을 때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저는 조금은 커 보여요. 사실 구자욱 선수 부상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당장 어제 구자욱 없으니까 피렐라 우익수, 김동엽 좌익수 보던데 답답합니다. 수비에 있어서도 이게 엄청난 약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윤정빈이 외야로 아니면 이제 김태훈 선수도 복귀 시점 다 되어 갈 텐데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제 경기 말씀하신 것처럼 피렐라 우익수 그 다음에 뭐 중견수 이제 김현준 선수가 또 잘 들어왔지만 좌익수 이제 김동엽 선수 그리고 최근에 삼성 타선이 김현준 선수도 복귀하고 또 김동엽 선수도 지금 2할 9푼 8리니까 거의 진짜 3할 가까이 피렐라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강민호 선수도 잘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위 타선은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정빈 선수도 이제 데뷔 첫 홈런 때려내면서 타격감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지면 이 살아나는 타선이 힘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왠지 또 그 키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올라가는 타선에서 뭐가 하나 빠진다. 그러면 조금 이제 헐거워지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창모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NC 팬으로서 구창모 부상은 참 그래도 구창모 자리에 최성형이 잘해주고 있어서 기분은 좋긴 하네요. 유린몸 구창모에게 장기 계약을 준 구단은 하시면서 또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창모 선수도 지난 2일이죠. LG전 선발 투수로 나와서 공 5개만 던진 다음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뒤 스스로 또 마운드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달 왼쪽 어깨랑 팔꿈치 피로 누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16일 만에 치른 복귀전이었는데 복귀전에서 또 바로 공 5개 던지고 내려가는 모습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하시겠지만 답답도 하실 것 같아요. 왼쪽 팔꿈치 근육 미세 손상 진단 재활까지 3주가량 지금 빠진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 그리고 장기 계약 맺고 이제는 NC 거의 진짜 뭐 NC 종신이 돼야 될 선수인데 자꾸 이렇게 또 부상이 잦습니다. 이 풀타임으로 언제쯤 이제 돌아올런지 또 걱정이 되는 선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창모 선수 아쉬운 게 뭐 NC 팬분들만의 아쉬움은 아니라고 보여요. 구창모 선수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그 좌완 괴보를 이을 그 중간 세대 중에 제일 탑 주자였기 때문에 이런데 어쨌든 불편한 몸에 대한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복귀전에서 또 이번에 또 팔꿈치, 그 전에는 어깨, 또 그 전에 또 미세하게 그 달고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구창모 그렇죠.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부상에 대한 물음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계속 있는 선수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장기 계약을 또 했어요. 또 군입대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 계약이 132억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NC로서도 답답하고 구창모 선수 본인한테도 답답한 노릇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대한체육회가 저희가 아까 Q&A 때 말씀드렸지만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 명단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중으로 아마 이제 명단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상으로 항저우행 역시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어차피 상무도 붙었으니 맘 편히 입대합시다. 12월에 이제 상무에 또 입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 엔트리에 과연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게 아직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을 올린 다음에 상황 보고 교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선희 기자 얘기한 거에 거의 뭐 일단은 워낙에 기량이 좋은 선수니까 일단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빼고 간다? 그러면 몸 상태에 대한 물음표가 꽤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전력강화위원회가. 근데 일단은 넣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예비 엔트리에서 이제 그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선으로 조금 구창모 선수는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이제 왼손을 지금 넣긴 해야 되니까. 좋은 투수를 좀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저기 그 형님들은 못 쓰잖아. 맞네. 그리고 이제 이 와일드 카드로 승선할 만한 이 선수들도 이게 뭐 아슬아슬하게 연령 제한을 넘은 선수들이 가는 게 좋지. 그쵸. 이제 할 만큼 다 해주고 뭐 이제 헌신할 만큼 헌신한 선수들 또 데려가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의지 선수도 나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젊은 선수들을 또 뽑아가서 또 경험치를 매기는 것도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베테랑 선수들 진짜 뭐 이제 이 선수생활 황혼기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구창모 선수가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중간 세대들이 좀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한체육회 이 기술협회도 이 좀 고민이 좀 심각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FA 단연 계약 요거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얘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구자욱 선수는 5년 총액 120억 그리고 구창모 선수는 6+1년이죠. 그러니까 최대 7년이죠. 최대 7년 총액 132억이니까 FA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굳이 왜 장기 계약했느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과하다 적당하다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과하죠 사실. 지금 선수들이 이 금액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분명히 뭐 빨랐던 건 사실이죠. NC 입장에서. 왜냐 뭐 그때 당시에 그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 가게 되고 그 전에도 이제 뭐 노준혁 선수도 나가고 노준혁 선수도 나가고 그 전에도 그 전년도로 가면 나성범 선수도 나가고 어쨌든 FA 시장에서 계속 집토끼 지키는 거에 연달아 실패했던 게 NC 프랜차이즈 다 놓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 구단의 어떤 프레셔가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FA 담당자들이요. 그
레버리지 있는 집토끼를 놓치는 거에 대한 그 프레셔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 팬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 이 집토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선수를 놓쳤을 때 팬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시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연달아 놓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일찍 묶어버리자 이랬던 게 지금 이제 구창모인데 굉장히 크죠. 박민우 선수까지도 뭐 굉장히 큰 계약을 했고 게다가 또 구창모 선수 단연 계약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단연 계약 있잖아요. 그 옵션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단연 계약이라는 게 이제 계약금이 엄청 FA만큼 와 이런 덩어리가 있는 계약은 많지 않거든요. 그쵸. 이 옵션이요. 굉장히 달성하기 쉬운 옵션으로. 아하, 웬만하면 주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FA 계약이라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좀 빨리 어쨌든 질른 건데 조금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BFA 단연 계약 사례들 보면 이득으로 돌아온 사례 없다고 봅니다. 한유섬, 문승만, 박종훈, 구자욱의 구창모까지 이름 들어보니까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뭐야 모양단 뭐야? 좀 드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쨌든 이 두 선수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강하게 경기 소화하면서 좋은 성적을 뽑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팀 입장에서도 100억 넘게 이제 투자한 선수라는 점은 그만큼 기대가 있고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건강하게 뛰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댓글 좀 소화를 하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 야 지금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러가지 얘기하십니다. 그나저나 하나 외국인 내일까지 발표하나요? 포드나 벤 게이머는 콜업이라고 제외고 미겔 안두아, 맷 베이티, 루크 보이트 중 후보 있나요? 와 진짜 안두아, 베이티, 보이트, 포드, 게몰 다 진짜 명예 외국인 선수다. 저 선수들 언제 한국 오나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고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사람으로서 야 쟤네들은 진짜 이제 와야겠다 해는 애들이 지금 다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잔뼈가 굵은 선수들 이 중에 있어요? 오늘 아주 방송이 어렵네요. 이 중에 있어요? 방송이 아주 이 중에 있어 없어? 5명이나 얘기해줬잖아. 방송 아주 어렵네. 이 중에 있어요? 몰라요. 왜 이래? 오늘 한 번만 피해갈게요, 여러분. 나가. 오늘 한 번만 봐줘. 이럴 거면 나가. 올리나니, 자 무릎 꿇을게요. 자 오늘 한 번만 나가. 오늘 한 번만 올리나니 오늘 한 번만 갑시다. 오늘 한 번만 좀만 기다려줘. 진짜. 이러는 거 좀만 보니까 기다려줘. 이러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만 좀 가시죠, 그냥. 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야, 후원까지 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네. 올리나님,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정말로 이걸 얘기를 안 하네. 네, 그렇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도 있기는 하나 보네. NY님께서 지금 여러모로 좀 상황이 좀 복잡해.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까지 나중에 얘기해줘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안을 할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오지 마 할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승부 예측은 없습니다. 그러네. 내일 안 하는데 승부 예측 오늘 미리 하나요 하셨는데. 한번 해볼까? 어차피 뭐 반대로 가면 그렇죠. 근데 지금 선발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기 어렵네. 순번은 뭐 대충들 뭐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선발 투수가 예고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 발표해요 하셨는데 조만간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동원 선수 악겜 가능성 있을까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런 얘기. 김동원 선수 그 키움의 포수 고졸신의 포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포수 지금 뭐 그 세 자리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사실상 백업 그 자리를 모든 팀들이 이제 노려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은 아무래도 이제 정봉훈 예, 선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필이라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세 자리 중에 하나인데 군필이 가가지고 좀 아쉽다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잘하는 포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 자리. 그리고 거의 슈퍼스타 K 느낌이거든요. 모든 구단들이 지금 시즌 초에 기용하는 거 보면 티가 나요. 그 중에 제일 티가 나는 게 키움이고 SSG 정도인데. 김동원 선수가 일단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사실이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김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타격은 아직까지 뭐 2할 초반대긴 하지만 이 포수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고졸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 이 마운드에 있는 이 투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고 또 경기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점이 저는 젊은 선수지만 굉장히 이제 큰 이 능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선수들도. 그다음 장점인 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제일 공이 뭐 빠르다는 안우진 선수랑 같이 호흡을 계속 많이 맞췄고 외국인 선수도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또 최원태 선수도 오른손 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조합의 그 카드하고 많이 맞춰봤어요. 또 그러니까 하니까 또 경험이 올해 또 순위 싸움하고 있는 와중에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선발로 진짜. 네. 그런 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원 주전 경기 때 최원태, 요키지, 후라도, 파이어나도 키움 팬들 아직 반신반의 하던데 근데 저는 파이어는 이지영 선수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 이 경기 운영에 있어서 그 투수 리드에 대한 그 문제보다는 그날 투수들의 컨디션이 좀 못했다. 이게 더 크지 않을까. 포수가 요구하는 대로만 던져주면 안 털려요. 그렇죠, 왜냐면 다 코너로 요구하고 뭐 이제 몸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실투가 나와서 이제 맞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인 포수에게 그런 짐을 모두 다 욕을 이제 뭐 몰빵하는 거는 좀 약간 과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빨간 날은 휴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좀 쉬어보고 내일은 또 쉬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또 푹 쉬시고 저희는 또 이제 수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0시죠. 수요일 10시에 저는 안치홍 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